자, 이재명이요. 지금 이화영 술판 회유 이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진상조사단까지 지금 꾸리고 뭐 국정조사까지 하고 뭐 특검까지 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게 제가 딱 보니까요. 청담동 술자리 완전 시즌 2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철험회가 또 모여서 철험회가 또 앞장서고 있고 민영배를 지금 여기에 이제 진상조사단장으로 임명해서 지금 수원구치소를 뭐 방문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한 주장인데요. 이게 오늘 이화영이요. 이와 관련된 진술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네, 바꿨어요. 네. 이거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네.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이화영이 일전에는 4월 4일 재판이었죠. 네. 4월 4일 재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을 담당하는 그 담당 검사가요. 박상용 검사라고 네. 수원지검 그 박상용 검사 방이 1313호예요. 아하. 근데 그 1313호 옆에 창고라고 써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화영 본인 또 김성태 그다음에 방영철 쌍방울 부회장 네. 이 셋이서 뭐 술도 먹고 뭐 하면서 이재명을 여기에 엮기 위한 무슨 기획 작전 회의를 했다. 뭐 네. 이렇게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이화영이 기억에 약간 착오가 있었다 하면서요. 그 1300 그 창고라고 하는 데는 1315호랍니다. 네네. 1315호 창고가 아니라 1313호 그 검사실 오른편에 있는 진술 녹화실. 여러분들 그 진술 녹화하는데 검찰 들어가 본 분들은 조사 받아 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였다. 거기였고. 근데 거기에 자기들 이화영 김성태, 방영철 셋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도관을 그 진술 녹화실 거기 또 대기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취조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보통은 이제 부장검사 정도가 그 대기실에 와서 그 담당 검사가 취조하는 거를 밖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밖에 그 대기 공간에 교도관들을 위치시키고 그 칸막이 안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녹화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요때를요, 이 작년 6월 30일 19회차 진술 조서를 쓴 직후에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6월 그것도 바꿨네요 또. 네, 이것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7월 초다 이거죠. 네. 그 술자리에는 이화영, 김성태, 방영철, 그다음에 수사검사. 그럼 박상용 검사가 이 수사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수원지검에 부부장 검사로 있어요. 네. 그다음에 수사관이 한두 명 있었고 쌍방울 관계자 한 명이 추가로 한 명이 더 있었다. 네. 근데 이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를 갖고 온 게 오후 대여섯 시쯤이다. 그래서 김성태가 얼굴이 시뻘개질 때까지 술을 마셔가지고 검찰이 시간을 끌어서 술을 깨게 해서 그래서 보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좀 또 진술이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6월 초라 그러다가 6월 또 말로 바꿨고 네. 이때는 이미 자신의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진술을 이미 한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술을 이걸 회유고 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본인이 이게 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장소도 바뀝니다. 네. 아니 본인이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돼 있을 때 그 술 먹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돼 있는 사람이 나와서 회도 먹고 막 술도 먹었으면 그게 한 번이었으면 엄청나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어디 장소나 이거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진술조서실하고 창고하고는 전혀 다른 이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 공간을 아예 창고에서 바꿔버렸어요. 시점도 바꿔버리고. 바꿔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진짜?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다. 네. 작년 12월 28일 작년 연말에 오마이뉴스가 단독 때렸어요. 이화영 옥중 노트에 적힌 검사의 회유 파티 한번 하자.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자신에게 협조적으로 진술하고 한번 우리 파티 한번 화끈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이화영의 옥중 노트라고 이제 오마이에서는 네이밍을 했어요. 이게 21쪽 분량이래요. 네. 21쪽 분량인데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이화영이 이제 검사방에 가서 조사받고 오거나 뭐 하고 나면 자기에게 쭉 메모를 해놓은 게 있대요. 그게 21장 21쪽이고 작년 6월 9일부터 9월 27일
예, 저 이재명의 그 저 영장이 그때 유창훈이가 기각했잖아요. 네. 그때까지 쭉 다 써놨는데 이게 보니까 이화영이 이거를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걸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대요. 네. 그 구치소에서 파는 그 노트에다 이렇게 필사본이 있어요. 필사본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오마이가 이걸 보도를 하고요. 민주당이 그 당시에 이 저기 수원지검에 김영남 부장검사 있잖아요. 네네. 그 이 형사 6부 부장이 김영남이었어요. 그다음에 이 담당 검사가 박상용이었어요. 그래서 이화영 변호인단이요. 이거를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아, 탄핵 이 두 사람 부장검사 김영남과 담당검사 박상용을 이런 식으로 피고인들을 회유해 가지고 그 증거 진술을 조작하려고 받아냈다. 했다. 그래갖고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네. 그 이화영이 그거 갔다 오면 바로 이걸 썼다라고 오마이뉴스에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허.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며칠 상간에 바뀌냐 이거예요.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동안 검찰이 이게 하도 황당한 주장이어서 그동안 뭐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게 이재명까지 이제 등장해서 100% 사실이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에 검찰청 내의 CCTV와 그다음에 이 교도관들, 검사들 다 일일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걸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이걸 보겠습니다. 감독님 그 입장문 한번 쭉 올려주실까요? 자, 이 결론은 그겁니다.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셔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러면서 모든 기록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당시 입회한 변호사도 확인했어요. 네. 그 변호사가요, 설조한 변호사가 아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개호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다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고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 음주 장소로 상급된 사무실 1315호는 음식 장소로 사용될 사실 자체가 없고 오늘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치감에서.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가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 조작은 없었다. 조사에 입한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를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적시를 해서 오늘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더군다나 민주당 법률위원회 거기에 조사에 병행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늘 저기도 발표해도 중요한 대목이 아까 내가 오마이뉴스 그 하면서 이화영이 네. 그 옥중 노트를 꼼꼼하게 기록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기 한번 보세요. 감독님, 거기 한번 줘. 이화영 피고인은 2023년 7월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한 이후부터 조작 회유를 주장하기 시작한 후 재판에서 수많은 객관적 증언과 물증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등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2023년 7월과 12월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적어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하였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고 올 4월 4일 변론 종결 당일 이르러서야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올 4월 4일에 처음으로 꺼내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꺼내놨는데 또 며칠 만에 그 장소나 일시가 또 바뀐 거예요. 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아니 본인이 이 주장을 할 때 조작됐다는 주장할 때 가장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 술을 먹게 하고 거기서 이 김성태가 회유했다. 네. 이거 주장하면 당연히 본인의 이 진술 이 바뀐 게 그게 이제 지금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미 구형이 다 결정된 다음에 그때서야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주장하고 또 달라요. 또 달라. 이게 뭐냐면 본인 자세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연어와 그다음에 초밥, 그다음에 소주 뭐 등등 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장소가 아니네요. 딴 장소네요.
네. 이게 바로 청담동 시즌 2입니다. 청담동 시즌 2였다.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죠? 100% 사실로 보인다. 네. 100% 사실로 보인다.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네. 이게 이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갖고 철험에 민영배를 단장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마 수원지검 앞에 갖고 규탄 집회를 규탄 하는 거 집회 같아요. 하겠죠. 그다음 수원 그 구치소 항의 방문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내일인가는 어디 또 대검찰청 가갖고 진상 규명하라고 뭐 촉구하는 압박하는 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이재명이 100% 사실로 보인다 그러면 이 증거 조작, 예?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발해야 되겠네.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은 지금 안 하고 무슨 뭐 규탄 집회 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이재명 보세요. 이게 나라냐? 수감자들 수원 검찰청에 모여 술판 벌이며 진술 조작 연습 이게 나라냐? 아니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들 검찰청에 모아 술판 허용하며 이재명 죽일 허위 진술 연습시킨 수원지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 CCTV에 출정기로 공개하라. 그거 오늘 이제 수원지검이 다 깐 거예요. 예, 다 깠는데 예. 그런데 왜 고발을 못할까요? 고발 전문가들이 고발을 못하면 이게 잘못하면 무고죄가 되고. 무고죄가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TV조선에서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네. 거기 뭐 강성필인가 그 민주당 패널로 나왔어요. 네, 맞아요. 법률이 부여. 민주당 그거 고발해라. 왜 고발도 못하고 말이야. 니들도 그 가짜 뉴스라는 거 아니까 무고죄로 당할까봐 지금 고발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참 이게 보니까요. 지금 이재명의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총동원력이 또 떨어진 것 같아요. 자, 100%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100% 사실이면 단 하나의 증거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사진이나 뭐 그다음 그때 먹었던 술잔이나 뭐 연어회나 뭐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증거를 못 내놔요. 처음에는 아주 상세하게 뭐 옆에 있는 창고에서 또 누굽니까 조상호는 제가 봤는데 거기 옆에 창고가 있고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이화영이 거기 아니고요. 저 옆에 오니까 또 이제 우르르 글로 몰라가 거기 뭐 이야기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00% 사실이라면서요. 사실인데 거기도 저기 뭐 창고도 모르고 저 진술조서실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이제 보니까 이런 겁니다. 6월 7일에 이화영의 1심 선고 공판이 지금 잡혀 네. 있잖아요. 근데 검찰 구형이 이제 징역 15년입니다. 15년 중에 쌍방울 대북 송금 불법 송금 그거로 이제 형량이 3년이에요. 3년. 나머지는 뭐 뇌물하고 뭐 법과 뭐 이런 거고. 근데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게 유죄가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뭐 거의 99% 유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요. 4월 4일 이제 이화영의 결심 공판에서 이화영이 이 주장을 처음으로 꺼냈잖아요. 네네. 옥중 노트에도 없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날 이화영의 변호인이요. 네. 최후 변론을 하면서 변론 요지가 뭐냐면 이재명이 무죄니까 이화영도 무죄다. 논리 구조가 그래요. 이재명이 무죄니까 이화영도 무죄다.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이 조작 사건 이게 네. 뭐냐?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김대중 내라는 뭐 이 사건이 조작되지 않았느냐? 그거랑 똑같다. 그거 급이다. 이재명을 이걸로 엮어갖고 정치적으로 완전 죽이기 위해서 이런 허튼 조작을 한 거다.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고 이재명이 무죄니까 그의 공범이라고 하는 이화영도 무죄다. 네. 아니 이화영 변호사가 이화영 변론을 안 하고 이재명 변론을 하더라니까요. 논리 구조가 참 희한하죠. 네. 그 양반이 그 경기도 의원인가요? 지금 변호사가? 경기도 의원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래요. 옛날에 하여튼 경기도 의원이 했었는데. 자, 참 이화영의 거짓말이 점점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바꿔버리고 지금 좀 전에 수원지검에서 장문의 지금 입장문을 아주 상세하게 38명을 지금 다 조사를 해서 했더니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재명 대표 100% 사실이라면서요. 뭐라도 하나 내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증거라도 하나 내보십시오. CCTV라도 하나 내보시고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쪽에서는 증명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증명할 차례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네. 뭔가라도 내보십시오. 고발하세요. 고발. 네.
고발하시고. 그 고발하고. 맞아요. 고발 뭐 도사 아니에요? 예. 고발이 뭐 직업인분인데. 그러니까 6월 7일 그 이화영의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유죄 판결의 정당성, 네. 그 신뢰성 이걸 오염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가짜 뉴스 청담동 시즌 2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참.